졸업생들이 취업한 회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스마일게이트, 넷마블, 넥슨, 넥슨게임즈, 네오플, NC소프트, 펄어비스, 위메이드, 컴투스 말고도 되게 많이. 우리 학교 졸업 작품들을 유튜브 온라인상에 공개를 하거든요. 온라인상에 공개된 작품을 보고 게임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공학실 오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김예슬입니다. 글로벌 시장 규모 260조 원에 달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10년 동안 80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바로 게임 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에서 4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성장의 파도에 올라타고 있는 게임공학과의 김영식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한국공학대학교 게임공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영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우리 학교 게임공학과가 국내 최초로 만들어졌잖아요. 2002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노하우가 있고 또 수많은 학생들이 졸업만 하면 국내 유수의 게임 회사에 바로 취업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우리 학교 게임공학과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한국공학대학교 게임공학과는 외부에서 느끼기에는 커리큘럼이 빡세다. 이게 정평이 나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게임공학과의 모토가 게임 개발자를 양성하는 건데요. 네. 게임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관련 핵심 교과목을 다 배우고 나서 게임 개발자가 되기 위한 교과목을 또 배워야 합니다. 추가로요? 그렇죠. 그래서 커리큘럼이 이 4년에 게임 개발자가 되기 위한 커리큘럼이 빡셉니다. 게임 개발자는 이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게임 기획 시나리오, 네. 그다음에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게임 프로그래머,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질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게임 프로그래머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과 교수님들이 프로그래밍을 못하면 졸업을 안 시키겠다. 능력이 안 되면 졸업을 안 시키겠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래밍이 안 되면 어차피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툴을 이용해서 어찌저찌 게임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업계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발자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육과정에 커리큘럼에 프로그래밍 관련 교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저 궁금한 게 정말 프로그래밍을 못하면 졸업을 못 시킨다. 그 모토가 또 있잖아요. 네.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좀 어려워해서 졸업을 못하거나 졸업이 늦춰진 학생이 있나요? 그런 학생들이 있죠.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큰 허들이 4학년 때 하는 졸업 연구, 팀 단위의 그런 졸업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 작품의 수준이 제대로 교수님들이 보기에 올라있지 않으면 통과를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그 학생들은 팀 단위로 발표 시연을 하고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단계별로 통과를 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통과를 못하면 이제 한 학기나 두 학기 정도는 늦춰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과의 특징이 커리큘럼이 빡세다. 하지만 그 커리큘럼을 잘 통과하면 어느 정도 실력이 검증되었다라고 그쵸. 업계에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게임 유수의 게임 업체로 잘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3년 동안 졸업생들이 취업한 회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스마일게이트, 넷마블, 넥슨게임즈, 네오플, NC소프트, 펄어비스, 위메이드, 컴투스 말고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들어본 회사들만 이 정도인데 이런 회사들에 가서 우리 학생들은 보통 어떤 일들을 좀 하게 되나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게임 대기업이라는 이런 회사에 속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능력을 검증받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교육과정의 목표가 되는 세 가지 카테고리에 다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 개발자 포션이긴 한데 게임 프로그래머, 클라이언트, 서버 개발자, 기획 시나리오, 그래픽 디자이너 카테고리별로 다방면으로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회사들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학과만의 그러한 다양한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학기 중에 혹은 방학 중에 기업에 직접 가서 기업에 있는 업무를 해볼 수 있는 현장 실습 프로그램들을 많이 너무 좋은데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채용 조건형 인턴십이라고 해서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기업에서 평가할 때 이 학생들은 졸업하면
직접 현업에 취업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겠다. 네. 그런 학생들은 채용 조건형 인턴십을 하면서 채용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재학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가 재학 중에도 할 수 있고 방학 중에도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학과 생활도 그렇지만 졸업 이후도 되게 스무스하게 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졸업 작품을 통과했다. 네. 4학년을 제대로 잘 마쳤다. 그러면 이미 학생들이 알아요. 나는 역량을 갖췄다. 네, 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이다. 이제 우리 학과가 2001년도 12월에 학과가 설립을 하고 2002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았거든요. 벌써 23년째 학과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졸업생들이 자리를 많이 잡았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졸업만 하면 퀄리티가 된다는 것을 업계에서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다들 제 몫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신입사원들도 대기업으로 많이 간다. 경력을 쌓아서뿐만 아니라 하는데 보통 이렇게 큰 기업들은 연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코로나 시절에 네. 전부 다 집에서 게임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부터 게임 개발자, IT 개발자도 마찬가지고 게임 개발자 연봉이 폭증을 했습니다. 지금 평균 연봉이 게임 개발자가 주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대 1억이요? 연봉을 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머. 너무 좋네요. 진짜. 아니. 일반 IT 개발자들보다도 게임 개발자들의 연봉이 훨씬 높은 수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능을 다시 보겠습니다. 기업 협력이나 산학 협력 관련해서 그 현장 실습이나 인턴십 같은 부분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 학과에서 그것 말고도 게임 산업 분야 기업 협력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공학대의 특징이 설립 초기에서부터 이 교수님들의 평가를 논문 평가만 하지 않았어요. 연구과제 포션을 굉장히 평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해서 교수님들이 기업과 연구개발을 많이 장려받았고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그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게 되고요. 교수님들은 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학생들은 기업과 같이 하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게 되어서 최신 기술도 익히고 나중에 졸업을 하게 되면 그 기업으로도 취업을 하게 되고 이런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제가 사실 교수님 만나 뵙기 전에 우리 게임공학과 학생들이 만든 작품 영상, 그러니까 실제로 게임을 만든 것을 시연한 영상들을 제가 좀 봤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좀 보시면서 좋아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된 건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궁금한데요? 이게 졸업 작품이라는 거죠, 지금. 예, 작년에 네. 우리 학과 학생들이 만든 졸업 작품이고요. 와. 그 중에서 잘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중에서 다운받아도 될 정도의 퀄리티예요. 그렇죠. 네. 우리 학생들이 너무 깜짝 잘한 팀들은 이 시중에 나오는 그러한 게임에 못지않은 그런 퀄리티를 내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림자라든가 공격을 했을 때 파티클 효과라든가 불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프로그래밍을 더 가미해야 돼요. 쉐이더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더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는 좀 더 고난이도의 프로그래밍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여기다 학생들이 다 프로그래밍을 한 것입니다. 그래픽 효과를 내기 위해서 더 추가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퀄리티가 보통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졸업 작품들을 다 유튜브 온라인상에 공개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온라인상에 공개된 작품을 보고 게임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느 교수님이 지도를 했고 이 학생들과 컨택해서 인터뷰 같은 거 해보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연결을 많이 해줍니다. 와. 그러면은 이제 그 학생들이 인터뷰 보고 취업을 하고 이렇습니다. 전 게임 영상에서도 봤을 때도 그랬지만 이건 뭐 1등한 작품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졸업 작품에서 1등하면 뭐가 좋은 게 있나요? 장학금. 진짜요? 특별한 장학금을 학과에서도 지급하고요. 우리 학교에서는 매년 가을에 공학대전이라는 것을 개최하면서 학생들의 졸업 작품과 기업과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 작품들을 전시를 하면서 이제 상도 받게 되고요. 네. 기업체에서 와서 면담할 수 있는 그런 다이렉트 기회도 얻게 되는 거죠. 내가 영혼을 갈아서 만든 작품이 인정받았다는 1등으로 그 자부심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좋은 멘트를 하셨는데 네. 영혼을 갈아넣는다. 학생들이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이 졸업 작품을 통과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영혼을 갈아 넣었다. 그렇죠. 영혼이랑 뭐 뼈까지 갈아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 교수님들께서 같이 졸업 작품이나 이런 지도하시는 과정들에서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유대 관계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떠신가요? 사실은 졸업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전공 지도 교수님과 매주 미팅을 하게 돼요. 매주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이나 진척이 있는지를 교수님과 같이 진도 점검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점검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게 돼요. 거의 대학원, 연구원 같은데요. 그렇죠. 전공 지도 교수 제도가 있어서 팀 단위로 그 학생들은 교수님에게 어떤 점을 고치고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고 이런 것을 지도를 받으면서 작품을 만들게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졸업 작품을 만들거나 이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과정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수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고 다른 지원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교육 과정이 굉장히 압축적이고 배워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실 방학 때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네. 우리 학과에서는 학생회를 중심으로 그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아리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요. 교수님들도요. 방학 때 학생들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특강 같은 것들을 여러 개를 열립니다. 여러 개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발자 카테고리별로 특강을 따로 열어요. 야. 프로그래머 개발자용 특강, 그래픽 디자인 개발자용 특강, 기획 시나리오 야. 특강을 열고요. 네. 길게는 한 달, 짧게는 뭐 2주 이렇게 특강을 열어서 학생들은 돈 안 내요. 우와. 그래서 교수님들이 특강을 듣고 자기들의 실력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사실 학생들보다 더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니까 학생들도 열정이 있게 돼요. 맞습니다. 케미가 맞아 떨어지게 돼요. 맞아요, 학생들은 맞아요. 이런 하고 싶은 마음들이 열정이 있고 교수님들도 그것을 잘 끌어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정말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쵸. 네, 뭔가 이런 작품들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시 한번 수능을 다시 봐야겠다는 마음. 두 번째로 다짐해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게임 공학이 약간 종합 예술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공학이라고 하는 이 논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해내는 이 감성과 공감, 이 두 가지 영역을 충족시키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 게임 공학에서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그 종합 예술을 하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종합 예술가이신 우리 교수님, 종합 아리스트신 교수님 혹시 마무리 소감이 어떠셨는지 오늘. 제가 교육자, 교수로서 우리 열정이 넘치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뿌듯한데 한국공학대학교 게임공학과에 대한 그러한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오늘 뜻깊고 기쁩니다. 학생들도 지도하시고 직접 연구 개발도 하시느라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꿈꾸는 공학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